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입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잠시 작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65불, 그리고 XRP도 약간 상승한 34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도 65.4% 혹은 그 이상입니다. 자, 과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지배하에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BI 거래소에 관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이메일을 보냈고 SBI 거래소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 일단 이 문서는 리오넬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BI 거래소는 아직 7월 개장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최소한 아직까지 미뤄졌다라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거래소에서 취급하게 될 암호화폐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당 거래 건당 한도는 XRP 7만 개 그리고 500만 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월도 이제 거의 중반에 다다라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장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또 한 가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털렸습니다. XRP 크립토 울프님께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저에게 또 전달해 주셨는데, 일본 거래소 중에 비트포인트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이 거래소에서 전체적으로 3,200만 달러치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털렸는데, 그 중에 2,300만 달러치가 고객들 자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놈의 해킹은 좀 들어갈 만한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삐죽삐죽 내밀고 있죠.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보안을 이제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정말 어렵나 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한국 거래소가 보안은 더 안 좋을 텐데 한국 거래소들보다 일본 거래소들이 더 잘 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 할지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무슨 새로운 규제라든지 새로운 방침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SBI 거래소 개장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참 진짜 시기도 재수없게 이럴 때 한번 해킹이 터지네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도 크립토 호크의 차트 분석 잠깐 보면은 이 XRP가 드디어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나 그 밖에 자료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임시로 그린 차트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본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꼭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사브 하이, 리플사의 이제 메나 지역 쪽에서 규제 관계의 담당자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2019년 5월 패널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청은 하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자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규제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보기에 XRP는 디지털 자산이다. XRP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공개된 자원으로서 리플사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XRP를 사용하지만 은행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 그 누구나 XRP를 사용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요즘은 투기 목적으로 이제 주로 구매가 되고 있지만은 언젠가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실사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XRP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들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구매하고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CPMI, BIS, FSB, G20 등 이러한 국제 기구에서 토큰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고 암호화폐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들은 아직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사람의 인터뷰와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 매직풋 캐논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똥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나 똥선생이 보기에 비트코인은 반정부, 반은행의 태생을 가진 그런 코인이다. 그리고 XRP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나 은행들 마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계 정부는 비트코인의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처리 속도는 어떠한가? 이 생각을 거듭할수록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가 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아마 통화는 별개로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화도 성장하면서 비트코인은 따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규제받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의 대책에 사용될 수 없다. 반면에 XRP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에너지가 이제 전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나는 지금 XRP가 세계 통화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세계 통화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XRP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은 너 지금 XRP 펌핑하냐? 라면서 안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사실은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사부 하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국가, 정부기관, 개개인들부터 말이죠. 그 반면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규제 관계자들의 허락 없이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XRP가 에너지 소비량이라던가 그리고 규제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온 코인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제 환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열기가 뜨거운데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만든 영상에서는 미국 재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리플사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저희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도 존재 자체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빵형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빵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규제자인 더 FCA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명확성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들은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이 아닌 교환 및 복합적 유틸리티 토큰이라 소개를 했고, 여기에 XRP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이자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은 이 증권 여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어제 트윗 중에서는 이 XRP 커뮤니티의 갤가트론, 똑똑하고 이제 좀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XRP가 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XRP가 증권으로 판명나는 것, 두 번째는 아주 잠시라도 XRP 레저가 다운되는 상황, 세 번째로는 XRP 레저에 버그가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악용돼가지고 XRP가 횡령되거나 할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지만은 한 번 더 이제 주제가 언급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XRP가 증권으로 판명될 그런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 5%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사가 기부한 금액들이 XRP로 기부한 것이 얼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머니그램 같은 대형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100만 분의 1 가능성이라도 이제 SEC가 기어 나와가지고 XRP는 증권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 리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들 머니그램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핀센 관련된 문제도 터지게 될 것이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이제 그들이 한 것은 자국 기업 죽이기가 된 것이죠. 보통 잘 나가는 회사는 미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그 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저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해볼 수도 없고,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뭐 그냥 다른 나라로 가면 되죠. 다른 나라에서 리플사가 옮기겠다고 하면은 제 양팔을 번쩍 벌리고 환영할걸요? 아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자, 아무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인도와 중동에 관한 소식인데요. RAK뱅크는 중동의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유치를 한 그런 은행으로서 2017년에 제 리플댓에 가입을 해서 국제송금을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뱅크 XRP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이들의 서비스는 인도의 엑시스 뱅크와 ICICI 은행에 60차면 송금이 가능하고, 그 외에 29개 인도에 내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에도 나와 있었다시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인도 지역을 접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인도의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리플사. 지금 보시는 명단은 인도에 있는 은행들 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 모든 곳에 이제 엑스커런트 및 리플사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 정말로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도 지금 보시면은 신한뱅크도 있고 우리은행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리플사의 이미 파트너가 된 그런 은행들의 지부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 RAK뱅크에서 국제송금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런슨 리플 그 로고는 달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제가 빨리 돌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돈을 보내야 돼. 그러면 보내. 빨리. 이런 식으로. 지점도 많죠. 수상 경력도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계속해서 중동과 인도 쪽으로 송금 경로를 리플사가 뚫어주고 있죠.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송금 경로가 더욱더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돈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위프트를 사용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동과 인도 사이에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리플넷을 사용해서 이제 돈을 보내는 것이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지역 사이의 경로는 리플사가 완전히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제 희망 회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스위프트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또 많이 들고 에러도 생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암호화폐 사업도 초기 단계에 있고 XRP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이 사갈 사르바르히 씨가 이야기를 한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커져 나가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XRP를 구매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다렸었던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이 이제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왔던 것들이 크게 폭발할 수 있는 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보기엔 멋있는데 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죠? 자,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언젠가 XRP가 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만 가지고 분산 투자도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수익도 내시고, XRP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암호화폐들도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돈 덕택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